제21회 농심 신라면배 세계바둑 최강전 본선 2차전이 11월 22일부터 닷새간 부산 농심호텔에서 열렸는데요. 본선 2차전에서는 국내 바둑 랭킹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박정환 구단과 신진서 구단, 이동훈 구단이 출격했습니다. 이동훈 구단은 11월 23일 열린 본선 2차전 제6국에서 중국의 양딩신 구단에게 310수 만에 흑 한 집 반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양딩신 구단은 이후 일본의 쉬자위안 8단을 꺾고 6연승을 이어갔는데요. 제8국에서는 신진서 구단이 한국의 네 번째 주자로 나섰지만 양딩신 구단에게 170수 만에 흑 불개패했습니다. 양딩신 구단의 맹위에 한국은 원성진 구단, 김지석 구단, 이동훈 구단, 신진서 구단까지 4명의 선수들이 탈락했고 일본은 쉬자위안 8단, 이츠리키류 8단, 야마시타 게이고 9단까지 3명의 기사가 무릎을 꿇었는데요. 하지만 제9국에서 일본의 마지막 주자 이야마 유타 구단이 209수 만에 흑 불계승을 거두며 양딩신 구단의 8연승을 저지했습니다. 제21회 농심 신라면배 세계바둑 최강전 본선 3차전은 2020년 2월 17일부터 중국 상하이에서 열릴 예정인데요. 제10국에서 일본의 이야마 유타 구단은 한국의 마지막 주자 박정환 구단과 맞붙게 됩니다. 올해 3회째를 맞이하는 2019 크라운 혜태배가 개막했습니다. 크라운 혜태배는 25세 이하 남녀 프로기사를 대상으로 한 바둑대회로 신진 기사들의 등용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5일과 26일 경기도 양주 크라운 혜태 연수원에서 예선전이 열렸는데요. 윤영달 크라운 혜태 회장을 비롯한 참가자들은 경기 전 열린 국악 공연을 통해 대회 개막을 축하했습니다. 우리 크라운 혜태배는 젊은 기사를 대상으로 한 바둑대회로 한국 바둑의 미래가 될 신의 기사를 발견해서 한국 바둑이 세계 중심이 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대회에 참가한 모든 기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잘 발휘해서 후회 없는 명승부를 펼쳐주기를 기원합니다. 남자부와 여자부로 나눠 토너먼트로 진행된 예선에서 84명이 참가해 각축전을 벌인 결과 신민준 변상일 9단, 조승아 3단, 오유진 7단 등 남자부 24명, 여자부 6명의 본선 진출자가 확정됐습니다. 이들은 전기 우승, 준우승 시드를 받은 박하민 6단, 나현 9단과 함께 대회 3번째 우승자를 가리게 됩니다. 2019 크라운 혜태배 본선 32강 첫 대국은 12월 5일 목요일 오후 1시에 열리는데요. 모든 경기는 바둑TV가 생중계합니다. 제2기 용성전의 시상식이 11월 28일 한국기원 대회장에서 열렸습니다. 시상식에는 대회 후원사인 일본 바둑 장기 채널의 구라모토 겐지 대표와 한국기원의 김영삼 사무총장 등의 내빈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박정환 구단은 지난달 용성전 결승 3번기에서 신진서 구단에게 2연승을 거두고 우승했는데요. 3천만 원의 상금과 함께 용성전의 두 번째 챔피언에 올랐습니다. 저로서는 정말 올해는 열심히 했던 것 같고요. 성적이 안 좋았었는데 중간에 용성전 우승을 계기로 되게 성적이 다시 좋아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한중일 용성전이 내년에 한국에서 개최된다고 하는데요. 한국에서 하는 만큼 꼭 우승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준우승한 신진서 구단은 시상식에 오는 도중 부상을 당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국가대표팀 목진석 감독이 신진서 구단 대신 연감에 올랐습니다. 우승을 차지한 박정환 구단은 내년 3월 한국에서 열리는 한중일 용성전에 한국 대표로 출전하는데요. 중국 우승자인 장웨이제 구단과 일본 우승자인 이츠리키료 8단과 왕중왕을 가릴 예정입니다. 제3회 청양고추 구기잡의 전국 바둑대회가 11월 30일부터 이틀간
충남 청양군 다목적 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청양고추 구기자 전국 바둑 축제 대회를 선언합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청양고추 구기잡의 전국 바둑대회는 총 14개 부문에 600여 명의 바둑 선수들이 참가했는데요. 전국 오픈부와 전국 4인 단체전, 전국 중고등부, 전국 초등부 등 4개 전국부와 7개 충청남도부, 3개 어린이부 등 총 14개 부문에서 치러졌습니다. 선수 외에도 약 1000여 명의 학부모 및 응원단들이 대회장과 관중석을 가득 채웠는데요. 청양에는 우리 프로 선수 김지명 선수가 있습니다. 2015년도에 프로에 입단을 했고 또 청양은 고추와 구기자의 고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지명 선수도 알리고 청양의 고추 구기자도 홍보하기 위해서 2017년부터 3회째 고추 구기자배 바둑대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어린이서부터 어른까지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는데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그동안에 닦은 기량 잘 발휘해줘서 좋은 성과 거두시고 또 청양에서 좋은 추억 쌓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관심을 모은 오픈 최강부에서는 임지혁이 결승에서 김정현을 꺾고 정상에 올랐습니다. 임지혁은 올해 부산시장배에 이어 2번째 전국대회 우승을 차지하며 바둑 관계자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올 때 우승까지는 진짜 생각도 안 하고 왔는데 우승하게 돼서 일단 너무 기쁘고 일단 올해 또 개인전 대회는 이번 시합이 거의 마지막인 것 같은데 올해 마지막 시합에 우승하게 되어서 좀 더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대회를 넘어 축제로 거듭난 청양고추 구기잡의 전국 바둑대회는 참가자들에게 즐거운 추억을 선물하며 내년을 기약했습니다. (2019-20) KB 국민은행 바둑리그 9라운드에서 포스코케미칼, 정관장 황진단, 수려한 합천, 그리고 사이버오로가 1승을 추가했습니다. 11월 28일 목요일 바둑TV 스튜디오에서 열린 9라운드 1경기에서는 포스코케미칼과 셀트리온이 격돌했습니다. 4승 3패의 셀트리온과 3승 4패의 포스코케미칼의 대결. 한 게임의 승차였지만 순위는 3위와 8위로 꽤 차이가 있습니다. 그만큼 매 경기 치열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속기 3국에서 포스코케미칼의 변상일 9단과 셀트리온의 2호승 4단이 맞붙었습니다. 5라운드에서 원성진 9단을 꺾은 기세를 이어 두 번째 등판에 나선 2호승 4단이었지만 변상일 9단의 벽은 높고 견고했습니다. 에이스 변상일 9단이 2호승 4단에게 3연승을 올리면서 포스코케미칼이 1대0으로 앞서가기 시작했는데요. 이국 장고대국은 포스코케미칼의 최철한 9단과 셀트리온의 조한승 9단의 경기였습니다. 21년째 승부를 이어가고 베테랑 이지명 대결에서 최철한 9단이 조한승 9단에게 역전승하며 두 선수의 33번째 대결을 승리로 장식했습니다. 포스코케미칼이 선제 2승을 올린 가운데 1국 장고대국에서는 포스코케미칼의 송태곤 9단과 셀트리온의 최정 9단이 맞붙었습니다. 어린 시절 각각 소년장사와 소녀장사로 불렸던 두 선수. 7년 만에 1부 리거로 복귀한 송태곤 9단이 최정 9단을 상대로 시즌 첫 승을 눈앞에 두었지만 종반에 이변이 생겼습니다. 중반 이후 너무 동무되었기 때문에 좀 믿을 수 없는 역전극인데요. 이것은 두 가지가 모두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 송태곤 선수는 분명 역전 안 당했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들면서 좀 집중력이 떨어지는 면, 그것과 최정 선수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차분하게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추격을 했던 점, 이 두 가지가 맞물리면서 대역전극이 일어났습니다. 최정 선수의 극적인 대역전승입니다. 최정 9단의 흑새집 반승으로
셀트리온이 1승을 추가하며 팀 승부는 2대1이 되었는데요. 속기 4국은 포스코 케미칼의 박건호 4단과 셀트리온의 신진서 9단의 맞대결이었습니다. 부상을 당해 반창고를 붙인 상태로 대국에 임한 신진서 9단은 좌상 방면의 접전에서 일찌감치 주도권을 잡았는데요. 결국 156수 만에 불계승을 거뒀습니다. 신진서 9단의 시즌 8연승으로 팀 승부는 2대2 원점으로 돌아가는데요. 승부처가 된 속기 5국에서는 포스코 케미칼의 이창석 5단과 셀트리온의 한상훈 8단이 맞붙었습니다. 시종일관 미세했던 승부에서 이창석 5단은 하변에서 묘수를 선보이며 단번에 승리를 거머쥐었는데요. 포스코 케미칼이 셀트리온을 3대2로 누르며 승리했습니다. 변상일 최철한 선수의 강력한 원투펀치와 이창석 5단의 선전으로 4승 4패를 기록한 포스코 케미칼. 5할 승률로 반환점을 돌면서 디펜딩 챔피언의 저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음 라운드에서도 필승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9라운드) 2경기에서는 정관장 황진단과 화성시 코리오가 맞붙었습니다. 개막전 승리 후 최악의 부진으로 6연패의 사슬을 끊어내려 하는 정관장 황진단과 5승의 선두 대열로 올라서고자 하는 화성시 코리오의 의지가 정면 충돌했는데요. 일국 장고대국에서는 정관장 황진단의 이창호 9단과 화성시 코리오의 박정환 9단이 마주 앉았습니다. 전설과 제왕의 32개월 만의 재회에서 현실의 벽이 승부를 갈랐습니다. 44세와 26세의 나이차를 증명하듯 박정환 9단이 139수의 단명국으로 승부를 끝냈습니다. 화성시 코리오가 1대0으로 앞서가는 가운데 속기 3국에서는 정관장 황진단의 박진솔 9단과 화성시 코리오의 송지훈 5단이 맞붙었는데요. 1승 후 6연패로 팀과 함께 부진했던 박진솔 9단이 띠동갑 젊은 강자 송지훈 5단에게 역전승을 거두고 연패에서 탈출했습니다. 정관장 황진단이 1승을 추가하며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린 가운데 이국 장고대국에서는 정관장 황진단의 진시영 7단과 화성시 코리오의 원성진 9단이 마주 앉았습니다. 가라앉은 팀 분위기 속에서도 묵묵히 자기 역할을 해오던 진시영 7단. 초중반 압도적인 우세로 경기를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원성진 9단이 극적으로 승부를 뒤집었는데요. 엎치락 뒤치락 격전 끝에 진시영 7단은 자신보다 랭킹이 35계단이나 위인 원성진 9단을 제압했습니다. 정관장 황진단이 2대1로 앞서가기 시작했는데요. 속기 5국에서는 정관장 황진단의 이동훈 9단과 화성시 코리오의 최재영 5단이 맞붙었습니다. 올 시즌 6승 1패로 눈부신 활약을 펼치고 있는 최재영 5단이지만 상대의 주장 이동훈 9단의 벽은 높았습니다. 이동훈 9단은 완벽에 가까운 경기를 펼치며 팀 승리를 결정지었습니다. 속기 4국은 정관장 황진단의 윤창희 8단과 화성시 코리오의 류수왕 6단의 대결이었는데요. 올 시즌 나란히 부진의 골이 깊은 두 선수, 1승이 절실했던 승부였는데요. 류수왕 6단이 세 번째 등판 만에 시즌 첫 승을 올렸습니다. 화성시 코리오가 1승을 추가했지만 최종 스코어는 3대2로 정관장 황진단의 승리로 경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개막전 승리 후 2달 만에 다시 승리의 기쁨을 맛본 정관장 황진단. 2승 6패로 꼴찌 탈출의 계기를 마련했는데요. 후반 라운드 극적 반전의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9라운드) 3경기에서는
한국물가정보와 수려한 합천이 맞붙었습니다. (5승 2패로) 창단 후 가장 좋은 성적으로 반환점을 돌고 있는 한국물가정보와 역시 (5승 2패로) 신생팀의 패기가 돋보이는 수려한 합천이 전반기 1위 자리를 걸고 정면 승부를 펼쳤는데요. 속기 3국에서는 한국물가정보의 강동윤 구단과 수려한 합천의 박영훈 구단이 맞붙었습니다. 이날 결혼식을 올린 주장 박영훈 구단은 식이 끝나고 바로 경기장으로 달려오는 투혼을 발휘했지만 패싸움 과정에서 착각이 더해지면서 판을 그르쳤습니다. 강동윤 구단이 149수 만에 불계승하며 15승 12패로 상대 전적에 격차를 벌렸는데요. 한국물가정보가 선승을 올린 가운데 이국 장고대국에서는 한국물가정보의 허영호 구단과 수려한 합천의 이지현 구단이 맞붙었습니다. 허영호 구단이 상대 전적 2승으로 앞선 상태에서 무려 7년 11개월 만에 만난 두 선수. 이번엔 이지현 구단이 100으로 2집 반승을 거두며 서력했습니다. 수려한 합천이 1승을 추가해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린 가운데 1국 장고대국에서는 한국물가정보의 박하민 6단과 수려한 합천의 박종훈 3단이 맞붙었습니다. 오지명 루키 박종훈 3단은 지명과 랭킹에서 크게 우위에 있는 박하민 6단을 상대로 우세한 경기를 펼쳤는데요. 박하민 6단은 초읽기에서 버티는 수를 두었으나 대마가 잡히고 말았습니다. 박종훈 3단의 승리로 수려한 합천이 2대1로 앞서가는 가운데 속기 5국에서는 한국물가정보의 신민중 9단과 수려한 합천의 박상진 4단이 맞붙었습니다. KB 리거 중 최연소인 박상진 4단은 랭킹 4위이자 상대팀 주장 신민중 9단을 맞아 빈틈없는 경기를 펼쳤는데요. 우상의 승부처에서 단번에 우위에 선 다음 완벽한 마무리로 신민중 9단의 항서를 받아냈습니다. 수려한 합천이 3대1로 사실상 승리를 결정한 가운데 속기 4국에서는 한국물가정보의 안정기 5단과 수려한 합천의 박승화 8단이 맞붙었습니다. 침착한 기풍의 두 선수의 대결에서 밀리던 박승화 8단은 중반 역전에 성공하며 103집 반승을 거뒀는데요. 수려한 합천이 4대1로 또 한 번 대승을 기록했습니다. 수려한 합천은 6승 2패를 기록하며 1위로 전반기를 마쳤는데요. 합천의 아이돌로 불리는 2000년대생 박상진과 박종훈, 루키 2명이 결정적일 때마다 승리를 거두면서 팀의 든든한 대들보가 되고 있습니다. (9라운드) 4경기에서는 홈앤쇼핑과 사이버오로가 격돌했습니다. 나란히 3승 4패를 기록 중인 신생팀 간의 대결이었는데요. 개인 승수까지 똑같은 두 팀의 자존심을 건 승부. 1국 장고대국에서는 홈앤쇼핑의 한태희 6단과 사이버오로의 문유빈 3단이 맞붙었습니다. 올 시즌 루키 돌풍의 주역인 문유빈 3단은 중앙 두터움을 무기로 장고판의 황태자로 불리는 한태희 6단과의 첫 대결을 승리로 장식했습니다. 사이버오로가 기선을 제압하며 기분 좋은 시작을 알렸는데요. 속기 3국은 홈앤쇼핑의 김명훈 7단과 사이버오로의 나현 9단의 대결이었습니다. 두 선수의 상대 전적은 2승 2패로 대등한 상황이었는데요. 나현 9단이 불계승을 거두며 리그 4연승을 달렸습니다. 사이버오로가 선제 2승을 거둔 가운데 2국 장고대국에서는 홈앤쇼핑의 심재익 3단과 사이버오로의 설현준 5단이 맞붙었습니다. 지난 라운드에서 시즌 첫 승을 거뒀던 심재익 3단은 막강한 전투력을 가진 설현준 5단과의 첫 대결을 승리로 장식하며 연승을 달렸습니다. 홈앤쇼핑이 1승을 추가해 팀 스코어는 2대1이 된 가운데 속기 5국에서는 홈앤쇼핑의 한승주 6단과 사이버오로의 홍성지 9단이 마주 앉았습니다. 올 시즌 홍성지 9단은 3승 4패, 한승주 6단은 2승 5패로
두 선수 모두 부진 탈출이 시급한 상황이었는데요. 홍성지 구단이 초반에 일찌감치 큰 우세를 확립하면서 승리. 3대1로 팀 승리를 결정지었습니다. 속기 4국에서는 홈앤쇼핑의 이영구 구단과 사이보로의 송규상 4단이 맞붙었는데요. 랭킹 11위의 이영구 구단과 54위의 송규상 4단의 첫 대결. 초반 실리면에서 크게 뒤진 송규상 4단이 중반 이후 거세게 판을 흔들어갔지만 상대의 노련함을 넘지는 못했습니다. 이영구 구단이 불계승을 거두며 홈앤쇼핑이 1승을 추가했지만 최종 스코어는 3대2로 사이버오로가 9라운드 마지막 경기를 승리로 장식했습니다. 리그 초반을 3연패로 출발했던 사이버오로는 4승 4패로 전반기를 마무리했는데요. 주장 나현 구단이 살아나고 장고판의 해법을 찾으면서 후반기 반격 채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2019-20 KB 국민은행 바둑리그 10라운드는 수려한합천과 홈앤쇼핑의 대결로 시작되는데요. 12월 5일 목요일 저녁 6시 30분에 바둑TV에서 생중계합니다.